트레비. 오늘이야말로 그녀에게 꼭 고백하고 말겠어요. 저기 상큼하게 터져볼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나도 우리가 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부럽지만 이런 게 또 서로 간에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예를 들어 트레비. 같이 손잡고 영화를 보거나 I'm 카페를 not 가거나 ready. 뭐 이런 것부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정진영입니다. 네, 최근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가 많아지는 와중에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진 기자입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정진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애견 운동장인데요. 보시다시피 너무나 썰렁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유기 유실 건수는 11만 6,900여 건으로 전년보다 9.1%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로 외출이나 여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꼽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기간에는 어차피 외출이나 여행을 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반려동물 유기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시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유기동물 등록 건수는 1만 1천여 건으로 직전 한 달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유기가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동물 등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철저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유기당하는 동물도 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치료비나 사료비 등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늘면서 관련된 다른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데요. 설명 내용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개물림 사후견의 안락사,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등입니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서 이를 동물 복지와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드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 하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 개 안 키우는데요? 아니 강아지에 무슨 세금을 붓습니까? 그러면은 강아지 병원 갔을 때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IDN 뉴스 정진영입니다. 오씨! 정진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반려인 두 분 모시고 소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물 유기 및 학대, 반려인의 준수사항 미준수와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효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수는 약 1,53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역시 지금 2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SNS나 뉴스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사람들이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차 타고 가다가 유기하거나 동물을 처참하게 죽이는 학대 영상과 사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처벌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신 영상, 사진들과 같이 동물을 버리고 죽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받는 벌은 겨우 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뿐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보호법 위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2010년부터 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이 무려 114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처벌 수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히려 위반 사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위반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피해자 3,345명 중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피해자는 겨우 4명뿐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 정작 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의 기준선이 애매해 보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 1,530만 명의 반려인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욱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학대나 유기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반려동물의 입질이나 배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키우는 반려인으로서 준수사항들도 잘 지켜가며 건강하게 반려동물을 키워야 합니다. 반려인으로서의 준수사항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반려인들이 늘어가면서 강화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줄의 길이가 2m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반려견 물림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으로 동물들의 돌발 행동이 할 수 없도록 반려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더더욱 맹견들은 목줄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서 외출해야 합니다. 이런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자세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반려동물은 귀여워서 예뻐서 그 이유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동물을 키우기 위해선 한 생명의 삶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책임감을 가지고 입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반려인으로서 그리고 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함으로써 동물보호법 개정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어 동물 학대와 동물 유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은 반려인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조민서 반려인님의 소견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아지 공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강아지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니 번식장애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이 번식장에 대해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죠. 동물보호법이 매우 엄격한 독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의 실태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식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식장의 대표적인 비판 원인은 생명 유린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축으로 분류되는 소, 돼지, 닭 등 또한 인간의 소비를 위한 자원으로서 희생당합니다. 축산법으로 그들 가축의 동물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한편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소, 돼지, 닭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고기와 같은 육류, 그리고 가축관리법의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번식장은 축산업 허가나 등록 없이 법의 감시망을 오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번식장과 축사의 환경적 차이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네, 대체적으로 가축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인공수정이나 교배를 시키고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재발정이 오게 하는 등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가축장에 비해서 더 많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없었습니까? 2016년 이후 번식장에 대한 비판 추세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법 번식장을 대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결과 불법 번식장들이 대거 등록업체로 전환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십 곳에 불과하던 등록 번식장이 불과 1년여 만에 1000곳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업체 전환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도 있었을 거라 보이는데요. 네.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별반 차이도 없고 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점 역시 존재합니다. 게다가 등록업체가 되면서 정부에 내는 세금이 운영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최근 강아지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으며 우선 음지에 있던 번식장들을 양지로 끄집어냈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민서 반려인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대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과 그것을 잘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역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날씨 알려드리고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상캐스터 정진형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14도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해안 동해안에는 최고 5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도, 대전 5.8도, 대구는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공학관에서 IDN 정진용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